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는 아이의 이제 미래,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로다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많이 구하러 다녔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직장 동료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쉽게 정하는 것보다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한테 조금 더 좋은 조언을 얻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거길 따라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저 딸아이의 사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사주를 얘기를 했더니 흔히 우리 옛날에 말하시기를 아이의 명을 길어주게 하려면 절에 데리고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정말 보내야 되는 건지 그러다 그 말을 무시하자니까 너무 저 입장에서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저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스님한테 조금 더 여쭤보고 좋은 얘기를 듣고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권유하신 거죠, 그러면? 네. 아직 저는 이거를 아이한테 말도 못했어요. 아이한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아이가 되게 여려서 이거를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말에 대해서 왜 스님 되면 좋잖아.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건 행운이야. 근데 왜 이게 아이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딱 듣고 와 우리 아이에게 이런 행운이 있다니 이렇게 딱 좋은 생각을 하지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스님이 뭐 별볼 없이 보이나 봐. 그렇진 않는데 근데 왜? 이제 고3이에요. 고3 여자애를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님이 됐어요. 네, 고1 때 출가하셔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고 데려가지. 어떻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려가느냐 이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보살님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 몰라요 그랬어요. 난 알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도해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죠. 이래 됐어. 그리고 어머니가 또 궁금했어. 그럼 이 아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 아이는 단명해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스님 아들 하세요 하고만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을 딱 끊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건 별로 중요 안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스님한테 물었으니까 그래 묻지를 말아야 된다니까 함부로 물으면 안 된다니까. 공연히 물어가지고 걱정거리를 만들잖아. 왜 가서 물어? 또 물었으면 가르쳐 준 대로 해야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때문에 물어? 저한테도 내 묻긴 물어놓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절에 가서 한번 유수보면 되는 거지. 머리 깎고 한 며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살고 안 들면 나오면 돼. 그러면 애고는 벌어 넘어간 거야. 뭐 쉬운데 그걸 뭐 어렵다고 생각해. 아무 일도 아니야. 그 스님 말이 맞다고 해도 가서 며칠 살다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또 그 스님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쵸? 그래. 그쵸? 그럼 뭐 별일 아닌 걸 갖고 그래 울고 뭐 걱정이 돼가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였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줏대가 없었어. 그런가 봐요. 시간 나면 절에 가서 어때요? 이런 인연으로 절에 가서 행자 생활 한 달을 하든 한 100일을 하든 한번 해보면 좋지. 이런 말 안 들은 사람도 많이 와서 해요. 네, 알았죠? 네. 연습 삼아 가서 한번 해보는 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 사연은 강서윤 씨. 아기가 자고 있어요. 뭐 앉아서 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편하게 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16년 만에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를 엄마로 택해준 이 아이가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었는데 저는 소풍 때 김밥을 싸간 기억도 없고 운동회 때 저를 응원해준 가족의 기억도 없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섰을 때 저를 축하해줬던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제 마음, 그걸 이 아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의 자리가 필요할 때 이 아이 곁에 없을까 봐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그런 두려움이 클 때마다 스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자꾸 스님께서 안 죽었잖아, 아무 문제 없어, 자꾸 이러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온전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건 스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왔는데 아기가 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수준은 약간 지금 지나친 민감성을 갖고 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잘 자라고요. 자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 그죠? 다만 이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 지금 트라우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내가 입은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자꾸 연상이 돼가 다시 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자라면 자기의 심리적인 걱정이 아이에게 전이가 돼요. 그럼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해도 엄마가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아이 심리에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꾸 아이에게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에게까지 그 상처가 옮겨가게 됩니다. 네, 괜찮으니까 열심히 키우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스님께 혼날 걸 각오하고 너무 혼내는 사람이야. 딸이 아니 아까 따끔하게 혼나셨다고 그러셔서 혼나신 분들이 사춘기 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딸이 사춘기가 오니까 자꾸 말투가 이제 툭툭거리거나 그런 말투를 하거나 뭐 부정적인 단어들 뭐 싫어 안 돼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사춘기라서 애가 엄마한테 자꾸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가 왔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 그런 말투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애가 말을 잘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하면 얘가 사춘기가 왔나.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 우리 애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러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좀 늦게 왔다 그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찌부둥하면 갱년기가 왔나. 물론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옳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른의 말을 듣고 어른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얘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만 늘 듣고 잘 듣고 살던 아이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 말도 그대로 따라 들으면 노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반대 의견도 낼 줄 알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의견에 반대도 해보고 자기 의견도 내보고 고집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말 안 듣는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자립시켜 주려는 생각이었고 귀여운 아이만 생각하지
어릴 때는 귀엽고 돌봐줘야 되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립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의견도 반대도 하고 지 고집도 하고 그럴 때 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자기 생각도 있구나. 자기 주장도 있구나. 이렇게 아주 대견하게 얘기해야 돼요. 5살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은 벌써 5살 자립을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하는 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거 안 된다.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 안 된다.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그것에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행한 걸 너무 막지도 말고 아이가 행한 거의 결과를 자기가 너무 감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반대 의견 해보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청소년 때. 그게 훈련이 돼야 이제 20살이 넘으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서 그 훈련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아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늘 뭐든지 엄마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걸 싫잖아, 그죠? 실패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느껴야 그게 자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부모가 보살펴 버리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나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어릴 때는 따뜻한 사랑,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청소년 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좀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이예요? 말 안 듣는 아이예요? 너무 줘봐요. 말 잘 듣게 생겼는데. 아니,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중학교 1학년 지소연입니다. 스님 얘기 듣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면 좋겠어요? 말을 좀 듣기도 하고 의사 표현도 조금 너무 싫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있고 자는 거 자립을 해요? 엄마한테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도움을 받는 게 많죠? 그럼 첫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성년이잖아. 성년이 아니잖아. 그죠? 내 의견도 낼 수도 있지만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19살까지는 보호자, 피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19살까지는 보호자가 하고 19살이 넘으면 이제 그때는 내가 결정해도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수험생인데요. 그랬고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수시로 6개를 썼는데 6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부담이 되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뭔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나의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조금 많네요. 자기 성적보다 높은 데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데 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낮은 데 내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높은 데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가면 되고 내가 너무
현재의 실력에서 조금 높은 데 냈구나. 그러면 그럼 조금 낮은 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은 내가 너무 현재의 성적보다 높이 내서 떨어진 거지 이것은 운이나 내 실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동안 불합격이란 걸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처음 겪어보는 거라 너무 힘든 건가요? 네, 처음 그지? 불합격. 왠지 공부 되게 글씨 잘할 것 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자주 또 경험해보면 이력이 생겨요. 맞아요. 지금은 큰일 같은데 만약에 한 20년, 30년 지나가 나이 40, 50이 돼가 이때를 돌아보면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구슬을 따가지고 얼마만큼 땄냐 서랍 안에 넣을 정도를 넘어서 조그만 단지에 가득 담아 넣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 구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닌 줄을 알았으면 친구들과 구슬치기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땄다 하더라도 끝날 때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어릴 때 친구를 찾아가서 법륜 스님 어떤 사람 있냐 하면 법륜 스님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우리하고 구슬치기가 구슬을 따가지고 갈 때는 우리한테 돌려줬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별거 아닌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릴 때는 어리석었다. 지혜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제 삶에서는 또 이게 소중하다 이러지만은 이제 눈 감고 숨 넘어갈 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소중하다 했던 것이 또 어릴 때 구슬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구슬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또 20, 30년이 지나서 눈 감을 때 그 구슬 같은 게 무엇일까? 이건 정말 구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지금 늘 유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숨 넘어갈 때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 보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현안에 집착하지 마라. 충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슬치기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슬치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성과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추억이 되고 꿈이 된다는